이번 시간에는요, 임수가 화를 봤을 때입니다. 재를 봤을 때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재를 싫어할 리가 없죠. 네, 돈이니까. 근데,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뭘 감당한다는 얘기죠? 자, 재를 감당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화를 감당한다, 재를 감당한다. 재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죠. 네. 힘이 있다는 건 어떻게? 인성생을 받거나 뿌리가 있거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뿌리는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힘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인성의 운이 올 때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계셨을 테고요. 또 한 가지가 비견이 있을 때. 네. 자, 비견을 제어해 주는 거 6층하고 뭐가 되죠? 그렇죠. 관이 되죠. 오행상으로는 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임수일간이 화를 봤을 때, 그런데 비견이 있을 때는 전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토의 유무가 중요하구나. 토가 없으면 어떻게? 직장 생활의 유무가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아웃라인, 소위 말해서 큰 틀을 얘기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또 세세하게 따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비견이 있는 사주가 관이 있을 때는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럴 때 그 관의 대용품, 여자 사주에서는 배우자, 남자 사주에서는 직장 생활, 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테고, 결국은 명조는요, 사주팔자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만 우리가 여기다 이제 오행의 특징을 한번 더 들어가 보면은 물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탁수, 물이 흔들렸단 말이죠. 흙탕물. 자, 흙탕물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시죠. 네. 아프리카의 이 물 부족 국가 그런 거 화면 볼 때 아프리카에 보면 막 흙탕물 먹고 결국은 기생충이라든지 뭔가 몸에 막 병이 난다든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없느냐. 흙탕물을 먹기는 쉽지가 않죠. 어지간히 목이 마르지 않은 다음에는. 근데 그 물을 먹어도 결국은 병이 들죠. 자, 이거를 사주에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이 탁수가 됐다. 흙탕물이 됐다. 못 마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흙탕물이 되어 있는 물이 어떻게 죄를 감당하겠느냐 말이죠. 그건 뭐다? 이제 나중에 토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수가 진솔충물이 흙탕물이 됐을 때는 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일간이 화를 봤다, 수일간이 재를 봤다. 그렇다는 얘기, 어떻게 하면 그 재를 내가 취할 수 있느냐? 네, 그런 걸 따진다면은 답은 쉽게 나옵니다. 일단 하나하나 대입을 해볼게요. 자, 임자일주부터 시작을 해갖고, 임자일주가 병신대운을 봤다. 네, 이렇게. 자, 사실은요, 이것만 갖고는 얘기하기가 되게 지랄맞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무슨 글자가 뭐가 있는지 알고, 이것만 갖고 딸랑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응용력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임자일주가 병신대운을 봤으면은요, 최소한 요 신금하고 자수로 인해서 수량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물이 많아졌다는 게 전제가 들어가요. 그럴 때 원국의 구조가 이 많은 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제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약한 병화가, 왜냐면 신자들은 지금 낮 시간이 없으니까 병화는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병화가 원국에 이 병화를 생해줄 수 있는 목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요 대운이 좋은 대운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적인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게 신자진, 물이 많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대입을 한 거잖아요. 원국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이제 연애 이제 진토까지 있다. 예. 이러면 대운에서 이렇게 신금 병신대운 임자일주. 근데 연이 진토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든 간에, 자, 내가 고향자리, 그쵸? 예, 연이고
국가 자리, 고향 자리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진토라는 제방이 물러져 버리죠.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신대운에 병화를 달고 온 신금이 거기다가 인성 신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커져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이 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진토면 별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토가 아니라 술토다. 네. 완전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또 천간 무슨 글자가 있냐, 예. 이런 것에 따라 또 차이가 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의 응용력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쉽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병신대운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대운이 원국 구조하고 만났을 때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여기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감당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자진의 제방을, 그러니까 많은 수량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는 제방이 있다는 얘기죠. 제방이 있다는 얘기는 오행상 뭐가? 토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가 있다는 얘기는 비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런 거를 응용을 하란 얘기지, 이것만 갖고서 사주를 볼 수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이건 기초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실제 명조풀이 시간에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를 갖고 8글자를 갖고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응용력을 키우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병자대운. 임자일주가 병자대운을 봤죠. 자, 여자 사주가 됐든 남자 사주가 됐든 배우자궁하고 동일한 글자가 올 때는 늘 부부간의 문제를 조심을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자, 이게 여자 사주라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순이니까 남자는 토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수에서 만나는 진토도 있을 수 녹화를 하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오는 바람에 중간에 말이 끊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임자일주가 병자대운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말하다가 막 끊어졌는데 자에서 올 수 있는 진토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수가 강한 상태에서 임자일주잖아요. 이럴 때 자수가 또 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 뿔이 비견이 하나가 더 온 거죠. 자,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자와 자가 두 개가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가 오화를 끌어올 수 있겠죠. 자, 이게 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물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제방을 찾겠죠. 근데 제방은 여자 사주에서는 토가 되고, 토는 관이죠. 근데 결혼한 여자라면은 새로운 제방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술토, 자가 충해하는 오화에서 오는 술토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합을 한, 예, 오술로 인해서 합을 한 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요거를 응용을 하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한테 마음이 갈 수 있다는 거. 왜? 배우자 궁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식기 궁이에요. 예. 연월일시의 위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식기 궁이라는 거는 어떤 정확히 말하면은 남성기, 여성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궁합 얘기하시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동일한 글자가 왔다는 얘기는 그때 그 운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본인은 절대 바람을 핀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요. 왜?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나한테 확실한 무언가를 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 그럴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로맨스라는 거지 바람의 개념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조이 성격으로 만나는 것과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주고받는 개념. 예, 그럴 때 이렇게 배우자궁하고 동일한 글자가 올 때, 이럴 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꼭 배우자 문제,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은 동일한 뿌리가 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오화를 충해 올 수 있고요. 그 오화라는 거, 왜? 병화가 왔기 때문에 오화가 더 잘 내려옵니다. 단순히 똑같은 글자 두 개다,
물론 이 자체도 충이 올 수 있지만 천간에 병화를 달고 왔죠. 그럼 그 뿌리가 우하거든요. 그럴 때 좌우충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럴 때 만나는 술토는 반드시 유분함이 되겠네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보이지 않게 진술충이 생기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탁수가 될 소지가 크다. 물은요, 계속 말하는데 탁수가 되는 물은 못 써먹어요. 못 마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탁수 안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병진대운. 이것도 되게 쉽네요. 예. 지금 임수일간이 신자진대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천간에 재를 달고 왔습니다. 신자진대운이라는 거는 내가 원국의 수량이 약할 때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원국에 조열하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수량이 어떻게 약하다. 이럴 때 오는 신자진대운은 좋겠죠. 그런 상황에서 병화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하고 진이 만나면은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벌써 신자진 들어가 계시죠. 그런데 자진으로 인해서 자진으로 인해서 신금이 올 수도 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명조가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이건 그냥 신자진이 돼버려 갖고 인성과 재방과 내 뿌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다 라는 얘기는 자진을 통해서 신금이 온다라는 개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으면은 신자진, 사이가 안 좋으면 자진으로 인해서 오는 신금. 그럼 왜? 신금이 뭐다? 인신사의 신금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신금이 보이지 않게 온 신금이 이게 이제 인성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라든 인신사의 역할의 신금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내가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신금 인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는 이럴 때 뭐 예를 들면은 친정 부모가 도움을 주는 역할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인신사의 작용을 하니까. 사이가 좋으면은 그 개념이 뭐냐면요, 사이가 좋으면 합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기 누구나 다 친한 사람하고는 친밀감이나 어떤 스킨십이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안 친하면 어때요? 누가 내 몸에 살다는 것도 싫은 게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배우자하고 지금 배우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배우자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다. 그럼 배우자하고 내가 스킨십 하는 게 문제될 게 없죠. 그렇다는 얘기, 합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신자진이야. 그런데 사이가 안 좋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합하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자진으로 인해서 이럴 때는 신금이라는 것이 와서 인신사회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신금은 인성이기 때문에 부모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인신사의 역할을 부모가 대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저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데 친정 부모가 와갖고, 야, 사이 안 좋은데 뭐 하려고 살아? 살지 마. 내지는 저기 그 남편 장인 장모가 이제 와갖고 막 이제 사이를 훈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부부간에 사이가 더 벌어진다든지 이런 드라마 같은 얘기가 요럴 때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역시 응용일 뿐입니다. 자, 어쨌든 사이가 좋으면 신자진, 사이가 안 좋으면 신금이 와서 인신사회를 한다. 예. 그럼 요 신금이 자리 배치에 따라서 작동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병인대운. 이제 화로 넘어가는 겁니다. 병인대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라고 묻는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 어떤 글자가 어떻게 원국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좋을까 나쁠까를 따질 수 있겠어요.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무슨 구조일 땐 병인대운이 좋고 어떤 구조일 땐 병인대운이 나쁠까를 고민을 하시면 되겠죠. 예, 물 좀 마시고요. 간단합니다. 병인대운이 왔다. 이 자수는요, 신자진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는 자수지 않습니까? 좌우묘를 기점으로 합을 하니까. 근데 이 병인대운은
병화의 뿔이 우화가 내려와서 인호술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는 대운이에요. 자,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병화가 목 생화를 받아서 힘이 있는 병화다, 힘 없는 병화다. 네,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얘기는 그 병화가 요 임수라는 글자에 강물에 태양이 뜨면은 아름답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 임목과 어떤 여기 원국의 신금이나 사화나 해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병인내운의 임목이 인신 사이로 깨져버리면 하자가 있죠. 그러면 급수가 떨어져. 그런데 인신사의 구조가 예를 들면 그게 원국의 인신사의 구조가 아니라 좌우충의 구조다. 이럴 때 온 병인대운이죠. 이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원국에 자수랑 우화가 서로 깨져 있잖아요. 여기 충으로. 이럴 때 병인대운이 오면은 인호술이 되죠. 그러면 이 자수도 살아나죠. 그러면 이때는 신자진과 인호술이 동시에 돼서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신자진, 큰 물에 태양이 아름답게 뜬 거죠. 이럴 때 이제 크게 발복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병약용신. 자, 무슨 얘기냐? 좌우충으로 깨졌죠. 내 뿌리가 우와 재물하고 좌우충이 돼 있어. 병이에요, 약이에요? 당연히 깨졌으니까 병이지. 그럴 때 인목이 와갖고 인호술을 통해서 좌우충을 풀어준 거죠. 이럴 때는 인목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상이 뭐 고전을 안 쓰는 것 같지만은 고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론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고전에서는 용신이라는 이 하나의 틀로서 그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물상은 그 틀이 없이 소위 말하는 병약용신이라고 할 때 그 용어 자체를 이렇게 글자상으로서 풀어서 써먹는 거죠. 예. 그래서 틀을 안 만들면서 원리와 원칙을 갖다 쓰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좌우충으로 깨질 때 인목이 인호술 해주면은 재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재물만 커지냐? 자수도 커지죠. 왜? 좌우충으로 깨졌다가 살아났으니까, 깨졌다가 살아났으면 이 자수는 신자진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병호대운. 뭐, 이것도 역시, 예, 병호대운도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 쉬우냐? 좌우충이 되느냐, 아니면은 요것이 이제 인호술과 신자진으로 가느냐, 요것만 알면 되게 쉬워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임자일주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어 튼튼해요. 그러면 병호대운이 와서 좋죠. 좋은데, 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재물적으로는 좋아도 배우자 공을 한번 건드리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돈을 벌어도 배우자와의 관계는 소중히 여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좌우충은 좌우충이니까. 그런데 이것만 갖고 반드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거듭 말하지만 구조를 봐야 되고 응용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자가 돼 있다고 칠게요. 네. 이러면은 좀 얘기가 쉽죠. 자, 배우자궁 자수가 두 개야. 그럴 때 우화가 하나가 왔죠. 그러면은 요때 이 자수 하나를 날려버리죠. 그럴 때 배우자궁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원래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럼 반대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냐?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이게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운이 오기 시작 전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사이가 좋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은 돈을 못 법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병술대운. 네. 자, 이 병술대운은요, 병화가 술토라는 밤 시간을 달려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병화는 사실상 약하죠. 그럴 때 원국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낮 시간이 있으면 얘기가 틀려져요. 낮 시간은 뭐 사화가 됐든 우화가 됐든 미토가 됐든 이런 식으로 원국에
사오미라는 낮 시간을 갖고 있는 임수라면은 병술대운이 왔을 때 이 병화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거고, 거꾸로 낮 시간이 전혀 없다, 밤 시간이다, 그럼 병술대운의 병화는 별로 크지가 않죠. 밤 시간이니까. 이럴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무리하게 이 오화라는 글자를, 병화의 뿌리 오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임목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 임목이라는 행위가 뭘까? 임목은요, 목은 교육, 건축, 교육, 건축, 건설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신사의 임목이죠. 그러니까는 이럴 때 건축이나 어떤 그 움직이는 행위니까는요, 목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좋을까요? 임목이라는 행위가 인신사의 임목을 발동을 시키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면은 병화의 뿌리가 이제 우화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병화의 뿌리 우화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려면은 매개물이 있어야 되죠. 목이라는 매개물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부동산에다가 뭐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인목이 인신사의 인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신축을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부동산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병화를 키우려고. 나는 물이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요 신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목이 인신사를 발동합니다. 네. 그런데 왜 신축이 인신사를 발동할까? 신축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새롭게 신축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울 신자. 그러면은 어떤 건축을 만들 때는요, 뿌리부터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다는 얘기는 오행 중에서,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시작을 뜻하는 오행은 뭘까요? 목과 화예요. 네, 시작은 목과 화. 근데 병술대 오니까 임목은 술토를 통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화려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그럴 때 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화가 작동을 해서 인호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신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약한 재물이 오잖아요. 누구나 다 재물을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재물을 키우려고 하는 방법이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주식이나 부동산을 재테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건 돈이 되고요, 어떤 건 돈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신축이라는 행위는 돈이 안 되는 거고,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 이런 건 나중에 돈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자일주가 이제 정화를 봤을 때, 네. 자, 먼저 정사대운이다. 그럼 임자 입장에서는 이 임수는 정화랑 합을 하는 관계죠. 누가 봐도 정임합을 하는 관계야. 자,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만약에 말입니다, 원국에 배치를 잘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인호술에 낮 시간이 있어. 이게 만약에 이게 인목이 여기 있고 우화가 여기 있으면 좌우총을 깨지는데, 그래서 인목을 여기다 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인호술의 낮 시간을 갖고 있는 임자일주면은 요 임수에는 병화가 있든 없든 병화가 떠 있는 꼴이에요. 왜? 낮 시간에 그러니까 낮 시간에 강물이다. 당연히 낮 시간이니까 태양이 뜨겠죠. 자, 그럴 때 정사대운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지 않는 병화가 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사대운이 내가 새롭게 합을 하고 싶어. 근데 이미 나는 병화를 갖고 있죠. 이럴 때 갈등이 만들어요. 소위 말하는 병정 갈등. 왜 갈등이냐? 이미 나는 큰 걸 갖고 있지만 쟤랑 합을 하고 싶거든. 이게 환장하는 거죠. 재의 갈등. 남자라면 여자 문제, 배우자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길 테고, 여자라면은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재물은 훨씬 큰데 작은 재물을 내가 또 묶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보이지 않는 병정 갈등을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사대운이에요. 사화라는 게 뭐냐?
얘가 병정의 뿌리야. 병화도 뿌리가 되고 정화도 뿌리가 돼요. 왜? 사화는 낮 시간으로 볼 때는 사오미, 예를 들면은 사시, 네, 4월달 낮 시간이죠. 그 다음에 입하,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이 뜨는, 태양이 이제 아침 태양에서 낮 태양으로 바뀌는 시간이 사시야. 4월이고요. 그런데 얘가 또 사유축도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사유축이면은 금이잖아요. 금은 화가 아니잖아. 그러면 금은 밤의 시간으로 가는 거죠. 이래서 사화라는 거는 병화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동시에 정화의 뿌리도 됩니다. 그래서 사화가 이중적인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를 낮 시간도 보고 밤 시간도 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봐서, 그래서 사화라는 글자는 병정 갈등의 근본 뿌리가 됩니다. 갈등의 뿌리요. 자, 이런 사화가 왔다는 얘기는 원국의 사유축으로 얘가 잡혀지지 않는다면은 인신사유로 가버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유, 묘, 자. 그럼 소위 말하는 원국이 자오미구주예요. 이럴 때 정사대운이 와서 이 사화가 유금하고 사유축을 할 때 요 묘는 해묘미로 가고 이 자수도 신자지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문제될 게 별로 안 벌어져. 왜냐면은 사유축으로 가갖고, 소위 말해서 사유축이면은 이제 임수에게 있어갖고는 인성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유축이 된 상황에서 사유축에 밤 시간을 달고 온 정화가 나랑 합을 한 거죠. 그러면 재물이 커지는 거예요. 사유축을 갖고 있는 정화라는 얘기는요, 밤 시간 정화이기 때문에 이 정화라는 재물이 약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밤 시간 정화는 그걸 내가 합으로 잡는 거야. 좋죠. 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이 사화가 요런 식의 구조면은 아주 땡큐지만 이게 아니다.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고 칠게요. 그러면 어떤 식의 구조가 돼야지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자, 해묘미가 돼 있어. 임자일주가 해묘미가 돼 있어 갖고 요런 구조인데 정사대운이 와 갖고 이거를 어떻게 사익충으로 먼저 날려버리죠. 그럼 이 묘가 자오묘의 개연성으로 흘러갈 소지가 커요. 다른 글자가 예를 들면 자하고 묘는 있지만 오와 나 유금은 없지 않느냐?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묘가 해묘미를 했던 묘가 사이충으로 해묘미가 풀리잖아요. 그럼 얘가 유를 끌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자수도 갑자기 멀쩡한 자수가 오화를 끌어와 갖고 요럴 때 이제 자오묘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사대운은 뿌리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의 뿌리인 사화는 병정 갈등의 시초고 그것이 인신사의 사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라는 글자만큼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유대운을 봤다. 네, 정유대운이다. 기본적으로 정유대운이 왔다는 얘기는 나쁘지가 않죠. 네, 일단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왜 나쁘지 않느냐? 유금을 달고 온 정화라는 얘기는요, 이 뿌리가 내려오면은 사유축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유축이 아니라 개연성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유금은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죠? 인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 있는 임자일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뿌리는 있지만 그것이 인성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국을 모르니까 이럴 때 정유대운이 오면은 유금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있어서 인성의 뿌리가 되는 거죠. 이 유금은 천간 신금의 뿌리니까. 그렇죠? 자, 이럴 때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유금의 천간이 신금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자칫 잘못한 병화를 끌어올 수가 있죠. 자, 무조건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원래 정유대운에서는 신금이 병화 안 끌어와요. 그런데 금방 제가 그랬잖아요. 정화의 뿌리 사화가 내려올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화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이때는 이 유금의 천과 신금이 그때 병화를 끌어오는 거지 무조건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물상을 배우다가 많은 분들이 야 껄핏하면 끌어오냐? 짜증나게?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안 배웠으니까. 왜냐하면 배우기 전에 그만두고 물상은 껄핏하면 끌어오더라. 뭐 어떨 땐 방합이고 어떨 땐 삼합이고 어떨 땐 육합이고 니들 마음대로 끌어오냐? 절대 아닙니다. 원리 원칙이 반드시 있고요. 그 원칙을 꼭 지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정유대운에 사화라는 행위를 했을 때라고 했죠. 네. 자, 예를 들면은 이 사화라는 행위가 정화의 뿌리인데 사화는 유금과 맞는 사이축이죠. 그럼 금융형의 경제에 대한 행위.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사화라는 것이 입이니까는 그 일이 모이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출판사를 경영을 한다든지 뭔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신금의 병화를 끌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갈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안 끌어오면은 이 사화라는 행위를 안 하고 나면은 이 신금이 왜 무조건 병화를 끌어올 턱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는요, 아무 때나 막 끌어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물상에서. 되려 끌어오는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거지 무조건 끌어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정축 얘기할게요. 네. 정축은요, 축토가 왔죠. 자, 이 토가 진술충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이합이 풀어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특히 탁수가 돼버리면은 자, 물이 더럽게 흔들려. 그런데 임수에 달이 떴다? 물이 출렁거리는데 그 달이 이뻐 보여요? 배기 싫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잔잔한 호숫가, 그러니까 예전에 왜 이제 저기 소위 말해서 이제 시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태백, 예. 그냥 많이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저기 호숫가에 달이 하나 있고 하늘에 달이 있고 호숫가에도 달이 있고 내 술잔에도 달이 있고 그대 두 눈동자에도 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수작질을 하셨죠. 예, 시로서. 자, 아름답다는 얘기잖아요. 속된 말로 말해서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술 마시면서 그렇게 읊조리면은 누구라도 남녀불문하고 그 사람의 그 서정적인 아름다움에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는 고요한 호숫가에 뜬 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축토가 진술충미를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임수는 출렁출렁이 아니라 그냥 철썩철썩. 그런데 무슨 달이 아름답게 떠요? 안 예쁘겠죠. 자, 그래서 정축이라는 글자가 진술충미로만 안 가면은 나쁠 게 없겠죠. 자, 정해. 자, 요 정의대운은요, 정화의 뿌리 사화가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정해대운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사이충대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사이충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런 것이 발동할 수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다 담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정해대운은. 그런 상태에서 원국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임목과 신금이 있을 때 정해대운이 왔다. 얼핏 볼 땐 인신사이가 아니죠. 그런데 정화 때문에 인신사이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수가 원래는 임목하고 인해한목을 하면은 여기 인신충 구조가 풀어져. 나쁠 게 없죠. 그런데 정화라는 글자가 이게 임수한테는 돈이 돼버립니다. 돈이 돼서 부모 자리랑 인해합을 해서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러면 요 신금이 강해졌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순간적으로 신자진 내가 굉장히 강해졌죠. 인신축이 깨졌으니까. 인신축으로 깨졌다가 인해합으로 돼서 풀렸으니까 신자진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정화라는 재물을 내가 확실하게 취할 수가 있는데 요 임수는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겨우 정화 따위에 내 마음을 줘야 되겠어? 나 정도 강해지면 병화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정화 대신에 병화에 대한 욕심을 부리겠죠.
왜? 내가 수량이 커졌으니까 태양 정도는 띄워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겠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병화를 띄우려면 인목이 살아나야 돼. 맞죠? 인호수를 해야지 병화가 뜰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목은 현재 정해대운에 인해합을 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부모 형제 핏줄하고 자리가 부모 자리고 그 다음에 인신충이 풀렸으니까 신금이나 인성이 살아났는데 요 자리는 또 형제 자리, 부모 형제 자리야. 그럼 부모 형제 핏줄과 인해합을 풀기 위해서 경제적인 거래를 한다든지 부동산에 같이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부모 형제 핏줄하고 같이 어떤 행위를 같이 합니다. 그 얘기는 이때 인신사회를 발동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화를 띄우려다가 정화까지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이제 말을 안 듣죠. 예. 그럴 때 이제 항상 하고 나는 말이 뭐냐? 아, 그때 당신 말 안 들어갔고 손해봤다. 이런 얘기를 손님들이 꼭 와서들 얘기를 하시죠. 네. 뭐, 그럼 그렇게 또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뭐, 우리는 조언을 하는 존재지 결정을 내리는 존재는 아니에요. 네. 자, 정묘대운 임자일주가 자묘, 그 다음에 묘는요 항상 유금을 충해와요. 음간들은 늘 그렇습니다. 유금을 충해오는데 이것이 입으로 인해서 온 유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축토가 있고 사화가 있다. 사이축은 안 되네? 유금이 없으니까. 이럴 때 묘, 정묘대운이 오잖아요. 그럴 때 묘에서 끌어온 유금이 보이지 않게 사유축의 행위를 거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묘라는 목이 유금이라는 인성을 끌어와서 사유축을 만들어 갖고, 그 얘기는 사유축이 됐으니까 이 정화는 어떻게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러면 나랑 합을 한 거야. 재물이 커지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임수는 병화거고 정화라는 건 작은 재물이니까,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병화라는 큰 재물을 띄우고 싶지 정화라는 작은 재물을 띄우고 싶지 않을 거다 라고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정화를 우습게 보는데 사이축의 정화는 굉장히 강한 정화입니다. 네, 그냥 어설픈 병화보다 재물이 훨씬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정미대운, 임자가 정미대운을 받다. 정축하고 거의 흡사하죠. 다만 차이가 있어. 미토라는 게 낮 시간이에요. 그렇죠? 낮 시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요 임수에는 병화라는 존재를 띄울 수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미토가 예를 들면 원국에 자, 이렇게 묘유축으로 깨져 있을 때 이 미토가 와갖고 해면미를 하게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은 해면미를 돌아가 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해수라는 밤 시간이 와버리니까. 근데 이 정미대운의 이 미토가 괜히 자, 이렇게 원국의 가뜩이나 신자진인 진술충으로 깨져 있는 구조에 미토란 낮 시간이 와갖고 또 진술충리까지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때는 이 대운이 아주 안 좋게 바뀌는 겁니다. 왜? 병정 갈등을 만드는 시초가 되거든요.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거를 술토가 아니라 축토점으로 합시다. 그러면 확실하게 돼요. 자, 진토, 축토, 미토가 됐죠. 그럼 진술충이 확실하죠. 그럼 세 개가 모였으니까 하나가 따라오는데, 이 술토라는 글자가 따라오는데 미토 때문에 술토가 따라온 거죠. 이럴 때 요 병화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게 얘하고 같이 둘이서 병정 갈등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병정 갈등을 가르려고 또 갑을 부르고, 갑의 뿌리 인목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술토랑 만나서 뭐 인목이 또 인신자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일단 생략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화를 봤을 때는 당연히 좋다. 좋은데 어떻게 감당을 할 때 좋다. 네. 감당 못하면은요. 좋을 턱이 없다. 여기서 그러면은 감당을 한다와 못한다 이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얘기는 내가 감당한다는 얘기는요. 그걸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얘기는 뿌리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뿌리와 제방이 튼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제가 와갖고 더 크게 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땐 안 오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안 오면은 그냥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괜히 직장 생활 잘하던 사람이 재혼을 보잖아요. 횟가닥 돌아갖고 사업하겠다. 나도 돈 한번 벌어보겠다. 그래서 혼자 망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다 같이 망하게 하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답은 쉽게 나올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